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박보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병용 GS건설 사장이 아파트 자이 브랜드를 어떻게 꽃피우고 그리고 GS건설을 어떻게 위기에서 살려냈는지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임병용 사장이 GS건설의 미래를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고 또 구체적인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즈니스포스의 홍지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입니다. 네, 그 임병용 사장이 아파트 브랜드 자이를 가지고서 GS건설의 흑자 기조를 좀 단단하게 만든 그런 걸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국내 대표 건설사 중에 하나인 GS건설이 국내 주택사업 하나만 갖고 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 스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나요? 많은 국내 상위권 건설사가 국내 주택 사업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 등으로 국내 주택 시장 앞날이 불안한 데다 세계 건설 시장에서 국내 건설사가 아직 성장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변화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임병용 사장은 단순한 물량 드라이브가 아니라 GS건설의 질적 변화를 통해 도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임병용 사장이 단순히 그냥 시공만 따내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투자를 해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런 분야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그런 맥락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GS건설은 최근 터키의 제2한 석유화학단지 조성 사업에 처음으로 플랜트 사업 투자자로 나섰습니다. 시공뿐 아니라 운영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임병용 사장은 대표에 취임했을 때부터 해외 사업에서 너무 저가 경쟁으로서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었고 뭐 GS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해외 수준에서 좀 기피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차분하게 이제 해외 사업을 진행해서 2018년에 드디어 그 해외 사업에서도 흑자로 돌아서는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들이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술력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 업체에 좀 밀리고 그리고 또 후발주의 중국들은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GS건설로서는 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 GS건설이 플랜트 개발 운영 사업에 뛰어든 배경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운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공도 할 수 있으니까요. GS건설은 자회사 GS이니마를 통해 해외 상하수도 관련 사업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는 좀 그렇다 치고 국내는 좀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도 좀 독특한 영역을 새로 개발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국내 사업에서 눈에 띄는 점은 부동산 디벨로퍼로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점입니다. 토지 구입부터 건설, 분양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것으로 단순 시공과 비교해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병용 사장은 예전부터 미래에는 투자형 사업이 중요해질 것이고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왔는데 디벨로퍼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건설 경기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 GS건설로서도 중장기를 대비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하나 둘씩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GS건설이 그 7월 말에 인천 송도에서 나오는 공동주택용지 10만 제곱미터를 5천억 이상의 배팅을 했었던 그런 일이 있는데 당시 최저 입찰가가 거의 2배 가까이 나와서 굉장히 통 큰 배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송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즉 GTX B 노선이 들어서는 곳으로 GS건설은 이런 점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GS건설이 자회사 자이 S&D를 통해 소규모 주택개발 사업에 진출하고 리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점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될 그 임병용 사장한테 빼놓을 수 없는 또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죠. 바로 그 신사업 개발을 통해서 그 GS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좀 정당성을 부여하는 바로 이런 일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죠. 허인홍 GS건설 부사장은 2018년 7월 신설된 신사업 추진실 실장에 오르며 GS건설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같은 해 연말 인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허윤웅 부사장이 신사업에 힘이 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임병용 사장도 허윤웅 부사장이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GS건설에서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듈러 주택 그리고 스마트팜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사업을 맡았으니까 허 부사장이 여기서 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경영 능력을 검증받는 그런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그 임병용 사장이 여기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듈러 주택이나 스마트팜 등은 특성상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향후 10년 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병용 사장은 이미 GS건설을 6년 넘게 이끌어왔는데 그때까지 GS건설을 이끌지도 지켜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임병용 사장이 LG그룹에서 GS그룹이 꺼져 나온 다음에 허창수 회장이 직접 영입해온 그런 인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언젠가는 임병용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임병용 사장 같은 경우 부회장에 오르기에는 아직 젊지만 그동안 이룬 성과만으로도 자격은 충분히 갖춰서 향후 언젠가는 부회장에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과거 김감열 전 GS건설 사장도 허명수, 즉 허창수 회장 동생에게 사장 자리를 물려주고 부회장으로 승진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병용 사장의 부회장 승진은 기정사실이지만 그 시기는 GS건설의 세대교체 시기와 맞물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임병용 사장은 2008년 GS홀딩스 부사장 시절에 대우조선해양 인수전 TF팀의 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전에 참여를 했죠. 물론 인수 가격이 높지 않아서 인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파국의 늪에 빠지자 오히려 시장에서는 GS그룹이 오히려 최종 승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당시 임병용 사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보다 가격을 낮게 쓴 회사들은 대우조선해양의 기회와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보다 높은 가격을 쓴 회사들은 마음의 평정을 잃고 과욕을 지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GS건설은 이제 플랜트 그리고 디벨로퍼 이런 부분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신사업들을 일궈나가고 있습니다. 임병용 사장의 날카로운 판단력과 추진력이 GS건설의 미래를 어떻게 펼쳐놓을지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톡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